네, 다른 사업엔 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매장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용역비를 지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처음 사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 굉장히 매력적인 항목이죠. 내가 하려는 이 창업 공간을 모델링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가장 도움이 되는 항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없냐 이런 문의들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4천만 원의 지원금이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4천만 원. 자, 확보하실 준비 되셨나요?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공고문의 상세 내용 중에서 올해 변경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공고문을 뜯어봤으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샘플들을 가지고 직접 함께 한 항목 함께 써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2025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4천만 원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는 2월 4일에 공고되었는데요. 해당 공고는 2월 28일 접수를 마감합니다. 작년에는요, 2월에 공고를 하고 3월 마지막 주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원자가 많았던 터라 이번에는 조금 더 단기간, 짧은 기간에 모집을 진행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16시까지 접수 기한이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감일에는 접수 인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15시 59분에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신청이 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구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만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몰려서 접수를 진행하시니까요. 네, 영상 보시고 빠르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고문에서 작년과 달라진 내용들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2024년 공고는 접수 장소가 접수 홈페이지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였는데요.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니까요. 작년에 혹시 선정 신청 도전하셨다가 실패하셨던 분들 똑같은 페이지 가셔서 열심히 찾으시면 안 돼요. 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작년 24년에는 지원 규모가 500명 선정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10명 증가한 510명을 선정하고요. 각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인천, 경기권이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로 접수하실 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10명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하단부에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유형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가 살펴보시면 로컬 크리에이터 유형은 수도권으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로컬 분야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수도권이라고 지역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경기면 경기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신청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 유형은 뭐고 라이프 스타일 유형은 뭐냐?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역별 선정 인원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은 조금 아쉽지만 작년보다 10명 적게 뽑고요. 세종 지역은 작년보다
5명 적게 뽑습니다. 자, 충남 지역입니다. 충남 지역은 작년보다 5팀 더 많이 선정하고요.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5팀 더 선정을 합니다.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5팀 더 선정되니까요. 해당 지역에 계시는 대표님들 힘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입니다. 2024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유형, 라이프스타일형, 온라인셀러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만 선정을 합니다. 온라인 셀러형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로컬 크리에이터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가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아이템으로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 로컬 크리에이터형이고요. 라이프스타일형은 의식주 기반의 생활 양식에 새로운 컨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전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컨설팅하는 대표님들께 이 서류 공고를 드리고 자, 이 부분 예비리그 함께 해보시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근데 라이프스타일형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청 유형에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아이템들이 속한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담당자 분께 문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딱히 이번 유형이 가이드된 양식은 따로 없다. 첫 번째, 지원 제외 업종은 아니다. 두 번째, 로컬 크리에이터형이 아니다 하면 라이프스타일형으로 지원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가이드였어요. 그래서 이 2가지에 소속되지 않으면 저희는 라이프스타일형으로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은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첫 번째 창업 프로그램, 두 번째 사업화 자금, 세 번째 후속 연계 우대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코너들이 많은데요. 자, 첫 번째로 무엇보다 돈이지요. 사업화 자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4천만 원이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선정되시는 모든 대표님이 4천만 원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은 저희가 이게 예비 창업자 모집이죠. 예비 창업자인 상태로 해당 사업에 진입을 해서 협약 종료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시는 건 필수이고요. 그 이후에도 1년 동안 사업체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이건 지키지 못했을 때 환수가 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자,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중에서 처음 선정이 되시면 모든 분들께 선정된 모든 대표님께 1,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500만 원 받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후에 중간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매출과 고용성과 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률 1,500만 원을 받고 돈을 혹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돈 쓰는 게 제일 쉽지만 지원금은 쓰는데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거든요. 자, 그 다음 사업 참여도입니다. 창업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평가들을 받으셔서 중간평가 이후에 사업화 자금을 이 점수별로 성적 순서대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최대 1등인 분들은 2,5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수 라인업에 배치되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선정 기업들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금들의 매력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업화 지원 항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과 유사한 항목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사업엔 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매장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용역비를 지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처음 사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 굉장히 매력적인 항목이죠. 내가 하려는 이 창업 공간을 모델링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가장 도움이 되는 항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부분 외에는 나머지 뭐 홍보, 마케팅비, 그 다음 재료비, 그리고 목적형 기계장치의 임차비 이런 것들은 타 사업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해당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연계 지원 시 가산점이 꽤 큰 폭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가산점은 뭐 0.5점, 1점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지원금 또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뭐 0점 몇 점, 1점에 탈락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라인업을 따라갔을 때 가점 보폭이 아주 크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서 4천만 원, 동일하게 4천만 원을 지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내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의 예비 창업자로 보육을 받고 이후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산점이 3점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1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연계 지원 시에 또 가점 3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순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은 코너들이 전략입니다. 하물며 행정 처리를 하는 방법, 순서들도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 소상공인 라인의 지원 사업에는 이렇게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예비 창업자로 지원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육을 받으시면서 힘을 좀 기르신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자금 4천만 원과 가산점 3점을 확보하셨죠? 자, 그런 다음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진입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도 각각 3점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6점을 받나요? 그건 아니고요. 최대점 5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산점 5점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다음 걸음을 가신다면 지원 금액을 더 확실히 받으실 수 있는 성공 가능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음입니다. 이 절차들인데요. 모집 공고 이후에 신청과 접수를 받고 이후에 선정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을 공고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건, 자, 2월 말에 접수를 하고 기다리셨다가 4월 초, 3월 말 4월 초쯤에 선정이 되면 개별 통보가 됩니다. 뭐 전화 연락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사업들마다 선정된 팀에게 개별 공고를 줄 때 유선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놓쳐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3월 말 4월 초중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협약 준비하고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중간평가를 받고 2차 추가 지급을 받은 다음에 성과 공유에 최종 점검을 받는다 정도의 순서로 흐른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이번 공고문에서 달라진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 유형이 바뀌었었고요. 평가 배치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이 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24년 서류에는 적정성, 계획이 적정한가에 30점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해당 부분에 10점이 감소해 있고요. 자, 이에 대비해서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원래 24년에는 30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10점이 증가하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필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이 30점이었는데요. 올해는 20점으로 10점 감소했고요. 그에 비해서 사업화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40점이었는데 올해는 10점 증가한 50점으로 발표 평가에서 배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저희가 이렇게 그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사업화 자금을 받고 창업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원금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사업을 수행하세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종료되는 순간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원 사업의 평가점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능력을 조금 평가점을 줄이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점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 부분을 이 사업 계획서에 잘 어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 작성부입니다. 저희가 신청서 작성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상세 부분을 다루는 건 다음 영상에 할 거고요. 오늘은 신청서의 폼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관련된 일반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요약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약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0팀을 평가합니다. 네, 심사위원도 사람인지라 자, 510번째 들어온 우리 팀, 심사할 힘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요약 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성과가 결정될 수 있으니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하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원래는 긴 페이지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목차 페이지처럼 줄여보았어요. 자, 이 목차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 사업의 성장성과 관련돼서 서류평가에서는 40점, 발표평가에서는 50점이 배치되어 있었죠. 굉장히 큰 폭의 점수였는데, 자, 이 빨간색 표현해 놓은 2번과 3번 부분이 성장성, 성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저 부분들을 작성할 때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의 아이템이 돋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적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는 가점 증빙 서류와 자가진단표. 이 자가진단표는 지난번 영상에 있었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1번 페이지에 있었는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 공고문 뜯어보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성공하는 창업지원금 4천만 원을 꼭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함께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요. 사업계획서 출력하셔서 영상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업로드될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 부분 되게 궁금했는데 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아래 부분에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